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0페이지 제4절 기륭신의 구체적인 모습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주의라고 써놨는데요. 기륭과 희기가 섞여서 지금 기술되고 있죠.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겁니다. 기륭신의 특성, 다 내용들은 다 앞에서 다 보신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좀 더 우리 머릿속에 좀 효과적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방법들인데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길지는 길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길한 상. 흉신은 흉한 것이 아니라 흉한 상. 그것이 인발될 때 기둥이 드러난다. 조합이 완전하고 나의 소용이 될 때. 흉신은 악성이 억제됨이 없이 괴사를 꾸밀 때 흉이 드러나는 거죠. 길신, 진선미, 안정, 화해, 복귀, 군자와 선인. 흉신, 가, 악, 추, 동탕, 흉엄, 투쟁, 고난, 소인, 악인. 흉신이 무죄인데 내게 소용이 되면 나를 위해 복종하지만 흉신은 여전히 내재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상관합살은 살을 제거하는데 상관으로 합하는 거죠. 양인가살, 양인이라는 흉신을 살로서 제하는 거죠. 그런데 상관합살에서 기토일간의 을목이 살인데 경금 상관으로 합할 수 있습니다. 상관합살이죠. 그런데 상관으로 살을 합하여 살을 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관은 비록 합을 하고 있지만 상관의 흉성을 제하는 방법은 아니죠. 흉신은 재나 화죠. 합으로서 흉성을 다스린다고 하면, 물론 상관과 살이 합하여서 서로 합주 내지는 기반되는 측면이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 상관합살에서 살성은 합으로 제할 수 있지만 상관은 합으로 일시적으로 묶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양인가살도 마찬가지죠. 살을 제할 수 있지만 양인이라고 하는 흉신은 살로서 제어가 되지만 살은 일시적으로 합이라고 하는 상태로 묶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관합살에서 양인가살에서 이런 흉신이 본성은 여전히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칠살은 뭐고, 칠살무죄인데 천간에 있으면,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본 내용들이고요.
칠살은 뭐 편관이 칠살과 구분이 된다. 신왕자가 보면 편관, 신약자가 보면 칠살. 이런 것은 이렇게 구분하는 건 오류고요. 재화가 있으면 편관, 재화가 없으면 칠살, 신강과 신약, 신왕과 신약을 불문한다. 이런 분류가 맞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효신, 인성, 편인, 그러니까 일주와 동성으로 생하는 것은 편인과 효신이 있는데 일주가 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편인. 천간지지의 식신을 보거나 일주가 쇠약한 경우 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효신 이렇게 되는 거죠. 겁재상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겁재가 왕하고 무재인데 재가 또 약할 시에는 그 형성은 칠살에 버금간다. 사용시는 언제 흉한가? 팔자에 흉신이 보인다고 해서 언제나 안 좋다고만 하지는 못한다. 만약에 채용신일 때는 뭐 도리어 기쁘다. 겁재 같은 경우는 겁재. 일주가 약하면 일주를 도와야 되는데 겁재가 일주를 도울 수 있으니까 이때는 기쁜 거죠. 흉신이 흉을 노정하는 조건 1번, 2번 이런 걸 보시고요. 왕한데 재화가 없을 때 흉신의 재화들은 십신을 보면 흉격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상관은 관을 극하는 건데 상관이 흉신이죠. 상관이 있는데 관을 보면 흉격이죠. 효신이 식신을 보면 그러니까 효신이 이미 식신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가 쇠약한 경우 동성에 생을 하는 인성이 효신이 돼버리죠. 그때 식신을 보면 효신 탈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흉신에 재화되는 십신을 보면 흉격이 성립하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됩니다. 길신운유의 법칙. 길신과 흉신은 천부 품성이 완전히 달라서 그것이 제목으로 이루어지는 방법도 다르다. 길신은 순용, 생과 보호가 필요하고 흉신은 역용이니 재화가 적합하다. 자평진전에서 이렇게 있죠. 여기서 재관 인식 차용신지 선이 순용지자야 살상겁인 용신지 불선이 역용지야 역용지자야 당순이순 당역이역 배합특이 모두 규격 개위 규격이다. 용신은 쓰는 신이죠. 쓰는 신. 쓰이는 신. 격국. 전구 원령이죠.
격국용신이라고 흔히 말하죠. 격국용신. 격국을 세우는 십신, 격신 또는 국신이죠. 명국의 주기죠, 주기. 그래서 명을 논하는 태극점이 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사령 주기로 분일용사, 원령 분일용사 결에 의한 사령한 어떤 기운을 가지고 그것을 주기로 삼아서 격국을 논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몇 가지 드리면, 반드시 십신은 독립적으로는 부기를 논하지 못하고 조합을 배합한 후에 비로소 부기를 성취하는 거죠. 십신은 여기서 보면 기륭을 구분하지 않고, 이것은 기륭을 구분하긴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 왕세평형법은 기륭은 구분하지 않고 희기만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간이 약하면 상관도 기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별로, 이런 것은 맞지 않죠. 이런 왕세평형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 자평격국법의 기륭신을 반드시 배합하게 사용해야 비로소 부기변천을 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지의 주기의 운행 규율, 작용 결과로서 부기변천을 정하고 그 주기를 둘러싸고 예측을 전개하는 거죠. 주기는 명의 춘유이고 일국의 군입니다. 임금이죠. 나라의 임금은 오로지 자기의 천하를 가질 때만 비로소 진정한 일국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죠. 길신이든 흉신이든 반드시 배치가 완비되어야 비로소 격국이 이루어진다. 조직이 있고 세력이 있고 강토가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임금이고 부귀인 것이죠. 순용과 역용, 왜 역용하는가, 순용하는가? 길신은 사람에게 보석과 같이 좋은 물건, 양품이라고 하죠. 흉신은 파괴성을 가지거나 부작용을 가진 제품이죠. 양품은 사람마다 얻고 싶어하는 것, 점유하고자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 그래서 반드시 호유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 뺏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길신은 반드시 생과 보호가 있어야 하고 매우 엄밀한 방위가 있어야 비로소 격국이 이루어지고 부귀를 이룬다. 부작용을 가진 물품, 불량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흉신입니다. 우리들에게 소용이 되려면 다시 가공이 필요한데 파괴성을 억제 혹은 제거해야 비로소 사용이 가능하다. 흉신의 운용은 길신과는 완전히 달라 항상 재화가 있어야 비로소 내게 쓸모가 있는 것. 사용신 입국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이유, 국을 논할 때, 그러니까 격 말고요. 격은 주기가 투간하고 플러스 성격, 주기가 불투간, 그러면 가장 왕한 기운으로 격국을 세우는데, 그때는 국이라고 세우는 거죠. 이름을 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신이 격신 혹은 국신일 경우 그 본신이 왕해도
길씨는 우리가 생호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도 생이 필요한가? 실행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격을 세우는 그것을 생이라고 하는 거, 생. 이 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 방부, 생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생으로서 보호하는 거죠. 단순히 방부나 보호가 생이 아니고요. 보호하는 의미의 생입니다. 건강이나 성격 그런 것들을 볼 때 중화 평형을 논하는데 이때는 왕쇠 평형이죠. 자평에서 격국법은 격국의 성패를 논할 때 호위, 청순, 진가에 있습니다. 왕쇠는 맨 마지막이죠. 격신 혹은 국신이 생을 얻거나 서로 당하는 것은 일종의 호위에 배치는 거예요. 배치로 보는 거죠. 단순히 방부, 생부가 아니고요. 호위. 예를 들어서 정인격, 힘을 증가시키는 것 또는 힘을 감소시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정인격은 관성이나 비견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관성이 출현하면 인성의 역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고 인성의 보호계통이 한층 증강되는 거죠.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는 것을 방어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격신 혹은 국신이 왕하고 그것을 생하는 용신이 무근하게 상당히 약하면 격국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귀가 불가. 원인은 용신이 격신의 화수를 입어서가 아니라 용신이 무력하여 진가관, 부진하기 때문이다. 호위관, 진가관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태극 격국법에서 좀 더 상세하게 논할 것입니다. 제5절 십신과 대소, 내외, 고저, 상하 이 앞에서 보는 구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사람의 모습 식상은 천진하고 요란스러워 놀기 좋아하는 어린아이 비겁은 신체가 건장한 청년 재성은 현실과 물질을 중시하니까 욕망이 강렬한 성년 인성은 내부 정신을 주관하는 세심한 모친 관살은 외부와 지위를 주관하니까 이지와 공리 및 엄격한 부친의 모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세부 내용은 계속 연장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죠. 자, 사상, 언행, 신분, 지위 높고 크고 위이면 모두 관인으로 논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신상관은 놀기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수입이 높고 키가 크고 예쁘다. 혼인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죠. 식신상관인의 독특한 심성이다. 식상이 강하고 재화가 없어서 식상의 어린아이 같은 심성이 필연적으로 체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체형은 크고 풍만하다. 일주는 왕에서 등이 설을 감당. 식상은 위로 향하고 수는 풍만을 주관. 목은 장신을 주관하니 키가 크고 풍만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견강 부여하는 측면이 있죠. 주어법으로 한번 볼까요? 자, 목이 왕한데, 수가 왕한데 목을 생하죠. 그래서 격신은 목에서 구하는 겁니다.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축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격신은 을목, 용신은 개수, 처용신은 축 경금입니다. 그런데 경금이 수로 해자축 수방을 위해서 수로 화하죠. 결혼 같은 걸 보면 기토 편관이 있습니다. 7살이 있죠. 7살. 그런데 을목이 있기 때문에 편관이죠. 기신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인연은 을목을 보는데 해묘 간목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을 같이 봐야죠. 경금은 축 중에 있으나 수로 화하죠.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 화합니다. 그래서 목을 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배우자 인연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신장은요? 신장은 체용신을 보는 겁니다. 개수가 희용신이죠. 그런데 을목이 옆에서 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기토를 극하는 거죠. 그런데 개수는 을목이 옆에 설을 하기 때문에 개수의 입장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을목을 계산합니다. 을목. 그 다음에 간목의 혼잡을 제거하는 경금을 계산하죠. 이때 제거되는 간목을 같이 보아서 경금은 간목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거죠. 간목은 천간이 천간 갑이 있죠. 그건 을목과 혼잡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은 천간은 1분 올해 관대인데 해자축을 빼니까 1급을 빼고요. 그 다음에 해묘 목국으로 극하죠. 그래서 다시 1급을 빼면 월에서는 간목은 1급, 그 다음에 년의 장생인데 해자축과 해묘 둘을 빼면 2급, 그리고 신은 욕지인데 형이 있고 방국이 있으니까 얻는 게 없고요. 일지는 제왕지니까 6급에서 을목 3급, 그리고 자묘형, 그 다음에 해묘 목국을 빼면 1급. 그래서 간목은 4급 1분. 경금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은 4급 1분인 거죠. 그래서 개수는 아까 불계산한다고 그랬죠. 개수는. 그러니까 을목은 천간이 혼잡하니까 1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1급, 그 다음에
월에는 얻는 게 없고 경금은 월에서만 있어요. 월에서 고지니까 6급이고요. 신금 3급 빼고 해자축 빼면 2급이죠. 그런데 해묘 목국이 극하니까 경금은 1급, 경은 1급, 그 다음에 갑이 4급 1분, 그 다음에 을이 1급, 2급, 2급 1분. 그렇죠. 채소 7급 2분. 이 정도 됩니다. 최대 8급까지 나오죠. 그래서 키가 큰 거죠. 소아마비 목과 금의 문제인데 격신이 목인데 청용신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또 청용신이 기신 역할을 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신금이 을목을 극하라고 하는 청용신이죠. 그런데 도리어 간목을 극하고 있습니다. 신금 청용신이 기신 역할을 하죠. 목에 금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양의 시행이죠. 음양. 이것은 이런 경우는 몸에 문제가 있기 쉽습니다. 인월, 체, 양, 용 해야 됩니다. 인월에 목극토로 음이 왕한데 금극목을 해야죠.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하게 해서 토가 수를 극해야 됩니다. 토극수. 그래서 이게 개축이죠. 이렇게 되면 개축이 제대로 토극수가 된다고 하면 음양에서 체용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개축이 실제 토극수가 불가하죠. 그래서 음이 왕하죠. 탁, 음탁이라고 하죠. 음탁 상양. 양을 손상할 정도까지 안 갔고요. 음탁. 그래서 이것은 몸의 균형이 깨진 거죠. 음양으로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도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지 스스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머지도 주보법으로 주로 제가 풀이를 해놓은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주보법으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한자로 좀 써야 되고 체력을 주의사항 비겁을 보면 일주 자신에 속하는지 여부, 재화가 있는지 여부를 보라. 일주 자신에 속하는 비겁이 왕하고 무재화이면 비겁이 일주 자신에 속하는 경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시 또는 일주와 연결되는 거지. 그런 경우 비겁만 일주 자신에 속하는 거죠. 무재화이면 비겁은 일주가 석두, 빈궁한 사람의 표징이다. 쭉 그냥 보시고 팔자의 주기가 가는 방향과 십신의 의상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비로소 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이기 때문이다. 격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천시지리를 얻지 못한 대다수의 팔자죠. 대중의 팔자에 대해서 성격이 명운을 결정한다는 건 이치가 있다. 일반인의 명을 추론하면서 심성이나 행위를 쫓아 그것을 주된 방향으로 하여 명을 논하면 부귀빈천을 판단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즉 성격이나 행위의 양태를 보는 것은 불성격인 대다수의 명을 보는 주된 방법이다. 우리가 적천수에서 심성 이런 게 논하고 있죠. 이게 왜 뜬금없이 논하는가? 바로 이런 거죠. 성격이나 행위 양태, 심성이 받침이 되는 거죠. 성격이나 행위 양태. 그것이 아까 기륭을 결정한다고 했죠. 행위를 결정하고 기륭을 결정하고요. 그래서 성정을 논하죠. 적천수에서. 이게 왜 뜬것이 논하는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성 넘어가시고요. 재물을 탐하는 건 정제, 사치는 편재. 일을 가지고 오는 것은 편재,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정제.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주시고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될 겁니다. 여기 지금 신장 계산하는 게 있죠. 여기는 종격인 경우에 이건 격신이 정화의 정화고요. 청용신은 병화입니다. 청용신은 무토입니다. 병화는 기신이죠. 신장은요. 종신, 정화 플러스 무토. 제거되는 병화의 한도만큼 정화는
올해는 사지이고요. 내년에는 실제로는 병화가 정화보다 커서 계산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무토가 같이 있으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년의 2급, 그다음에 시의 2급, 그다음에 일은 일이죠. 일분수. 양지에서 국을 2번 하죠. 화국을. 그래서 3에서 1 빼면 1분. 정화는 4급 1분. 무토는 천간 1급, 그다음에 월은 2분, 일은 1급, 년은 2급, 시도 2급이죠.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6급 2분이 나옵니다. 6급 2분. 합치면 10급 3분인데요. 병화가 천간에서 우선 1급 1분이고요. 그래서 병화는 7급 2분입니다. 7급 2분. 무토는 6급 2분. 근데 천간에 지금 병화가 2개가 투관해 있죠. 2급을 빼주면 맥시멈 8급 3분까지 나오죠. 신장은. 주보법을 우리가 활용할 때 항상 이런 신장 같은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취용한 걸로 계산을 해보면 이 취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화 2급을 빼주고 있는 이유는 지지에서는 병화가 정화와 같이, 무토와 같이 동궁하니까 그것은 따로 계산해서 빼줄 필요는 없고요. 천간에 2개의 병화가 있기 때문에 2급을 차감해주면 순수한 정화의 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인성, 세심하고 주도면밀한 모친과 같은 대인이다. 주의할 점은 모두 대인의 심성을 가진다는 건 아니다. 어떤 십시일은 모두 상반된 양면성이 있는데 인성도 모친형 대인이 가능하고 응석구력이 어린아이도 가능한데 인성은 자신의 인과 다른 사람의 인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인은 대인을 대표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이죠. 나눠보면 인성이 원래이거나 혹은 왕한데 일주가 능히 생을 받아들이면 일주는 모친의 대인적 심성을 구비. 그러니까 사주팔자의 주인은 이런 인성의 긍정적인 측면은 대인적 심성을 구비하게 되는 거죠. 혹은 자상하고 인자, 무사, 동공의 모친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인성이 왕한데 일주가 약하여 생을 받지 못하면 일주는 어린아이죠. 일주가 약하여 생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인성의 심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때 인성은 주변의 대인이죠. 주변의 대인. 내가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이 모두 나보다 크고 많으니 당연히 다 나이가 되고 이때는 거의 마마보이 모다멸자 뭐 이런 하죠. 인성이 왕하고 득용하면 생각이 조숙하고 어려서부터 대인의 심성을 구비하며 어릴 때 나이가 들어 보이고 청년기에는 거늙은이 같다. 인성이 왕하고 귀신이 아닌 최대 특징은
최대 특징. 정리정돈을 잘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참되고 세심하며 내무, 서기, 비서, 봉사형 직장에 적합하다. 이거 보시고 무택동사들은 많이 봤죠. 주보. 쭉 넘어가시고요. 관살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제 27, 신장 180 이런 정보가 주어졌죠. 신장은 정화, 기토가 설하고 있지만 거리도 멀고 사축으로 화국이 되고 또 을목이 극하고 있어서 정화를 설하지 못합니다. 정화설이 불가. 따라서 을목을 계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화만 계산하면 됩니다. 정화를 계산해 보면 천간, 일급, 월은 월 고지, 분수, 6 마이너스 병 3, 그 다음에 국이 있고 극이 있죠. 그러면 1분이 나옵니다. 1분. 1은 6급에서 국을 빼면 5급. 묘에는 병지죠. 1급. 두 개니까 2급. 합계 8급. 8급 1분. 181cm. 왜 1을 계산할 때 사화의 왕지, 정화 왕지 6급에서 병 3급을 빼지 않느냐. 천간이나 다른 지지에 병화가 있어서 병화를 계산해 줄 수 있으면 병화의 기운을 빼야 되는데 일지의 사화는 그 자체로만 존재하고 더더군다나 축과 합해서 금국이 되기 때문에 사중에서 병화의 기운이 따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죠. 불가. 병화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래서 사에서 역량계산 정화 역량계산 시 제왕 6급하고 금국 차감 5급이 되는 거죠.
뒤에도 신장 계산하게 나오네. 여기에서 청용신이 기토 정화를 쓰는데 신장은 채용신이죠. 그래서 기토 그리고 정화 을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가산해야 됩니다. 기토는 천간에 을목이 극하니까 1분, 월과 시의 태지니까 2급, 그 다음에 년의 녹지 3급, 5급 1분이죠. 정화는 극을 받으니까 해수의 태지, 분수 2개니까 2분, 년에는 분수. 왜요? 첩극을 받죠. 그래서 분수입니다. 그래서 3분. 합계 5분. 병이 천간에 투간해서 기토를 생하죠. 이성의 생이기 때문에 5분입니다. 급수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5급 1분, 5분, 5분. 오 분 5분. 6급 1분 정도예요. 6급 1분. 6급 1분. 인성이 년에 있으니 의지처, 직장과 모두 부친의 내통이 나온 것이다. 여기서 병화는 기신인데 희신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성, 병화가 희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저희 주부법상으로는 병화는 기신이지만 희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써놨습니다. 연간 병화가 희신 역할. 성격은요? 성격은 격신오행, 수오행. 그런데 개수 가신을 제어함이 미진하다. 그래서 수오행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 변덕스럽다. 조후가 무력한 것이죠. 기토와 정화로서 신체 건장 정도를 본다. 자기와 타인, 선천후천, 대상소상 이런 것도 그래서 다 얘기한 것들입니다. 그냥 다시 또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쭉 다 읽어보시고요. 신강약으로 나누는 방법, 뭐 우리가 신강약을 항상 그 어떤 기준이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명학에 해서 쓰는 방법을 우리가 차용할 수 있습니다. 한명학 개론 상권에 있는 건데요. 년과 월과 일지의 12운성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2운성 중에서
관대, 그다음에 임관이죠, 임관. 그다음에 천장, 제왕, 천남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삼림마하게 이게 관대입니다. 관대. 그다음에 임관, 제왕, 장생은 빠져 있습니다. 장생. 그래서 관대, 임관, 제왕이면 강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년, 월, 일지, 12운성이 이 중에서 한 개 이상이면 신강이라고 합니다. 약성은요? 약성은 태, 병, 사, 묘, 절. 태, 병, 사, 묘, 절. 약성이죠. 약성이 3개면 쇠는 쇠. 약성이 2개고 기타 여기서 말하지 않는 중성이 있습니다. 중성. 중성. 여기는 태, 묘, 사, 절이죠. 태, 묘, 사, 절. 병. 이게 약성인데요. 중성은 나머지고요. 신약은 약성이 2개, 그리고 중성이 하나, 또는 중성이 2개, 약성이 하나면 신약입니다. 약성이 3개면 쇠죠, 쇠. 신약보다 더 약한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강약에 너무 정확하게 가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인간관계 우열의 십신. 인비식이 기신인 경우, 희신인 경우, 기신인 경우는 재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희신이면 생호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마치 인비식은 기본적으로 길신로 치는 거죠. 그런데 기신도 될 수 있고 희신도 될 수 있는 거죠. 인간관계 특징 이런 것들은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오자가 하나 나왔고요. 흉신의 인간관계의 비키교. 겁재와 칠살이 득용한 사람은 인간관계 수복과 건설에 가장 등하다. 인간관계 핵심과 기용신의 특성. 건설과 유지, 인간관계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할 수 있는 거죠. 인비는 어떻고, 주보법은 주보법 중심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신장 계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7급 3분 170cm. 이건 맥시멈이죠.
여기는 신로 고쳐주시고요. 신설양정. 제가 여기다 메모해 놓은 것들은 한번 공부하실 때 신경 써서 한 번씩 보세요. 149페이지 개해 정사기유. 자, 격신은 개수고 용신은 신금인데 임수가 가시죠. 그러면 해중갑을 쓰려고 봤더니 해해 자영이 되고요. 사중무토를 쓰려고 봤더니 사유 금국이 되고 사해 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무토를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해중 갑목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중 무토가 있으니까 무토를 써야 된다고 했죠. 기미운에는 해묘해서 갑목이 회출되죠. 갑목이 회출. 희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토 제화 가능. 기미운 이후에 성취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토 기신인데 도리어 해미 갑목이 회출해서 기토를 제거합니다. 기신이 희신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기토가 식신이고 식신 이게 편관으로 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나의 어떤 그 직위를 얻는 것, 뭔가 그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잡는 것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반전이 일어나는 대운이죠. 이런 걸 잘 봐주면 됩니다. 사주팔자를 볼 때 어떤 그 방위로 대운을 보잖아요. 여기에다가 반전되는 시기를 잘 읽어주면 다른 건 크게 볼 것도 없을 겁니다. 십신로 학술과 사업을 보는 것. 관살은 전형적인 사업성, 권력성, 관리성, 공중성, 사업신이 극강하다. 인성은 학술성, 사상성, 교육성, 정신성, 복무성이다. 식상은 재능성, 봉사성이다. 비극, 노력성과 경쟁성, 정편재, 상업성, 물질성, 성과성이다. 사업 규모는 관살을 보고요. 학술 내향력은 인성을 보고 재능 연기는 식상, 경제 실력은 재성, 사회적 경력은 재관을 본다. 중국법에서는 사업은 격신과 청신, 재관, 학업과 지능은 식상을 본다. 이런 태극점, 분야별 태극점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고 희귀 중심으로 최종적인 십신을 보는 것이죠. 흉터 이런 건 읽어보시고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